네, 자,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뉴욕 증시의 흐름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올랐고, 유가도 뭐 계속해서 좀 올라주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열리는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지수는 유가,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정상화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내일 금리 결정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한 가운데, 자, 이 결과에 따라서 한 번은 흔들릴 수 있겠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자세한 전망들 시나리오별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나눌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간단합니다. D-1입니다. 네, 바로 이제 FOMC 결과 발표가 이제 바로 D-1 금리 인상이 됐냐 안 되느냐 거기에 기로에 달려 있는 바로 그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오를 것이다라는 분위기에 좀 많이 시중이 돼 있습니다.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자산 시장이 좀 리스크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해묵은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왜 이 FOMC를 수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왜 이제 주식시장이란가 다른 뭐 이머징 마켓 자산이 계속 조정이 이뤄지는가 좀 답답한 국면들을 계속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서 좀 더 빠질 자리도 없어 보이고 WTI라든가 이제 EM 자산으로 대표할 수 있는 뭐 WTI 같은 것들 그리고 뭐 하이힐드 본드 같은 이런 자산들이 반등을 하는 것이 이제는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이런 분위기를 좀 지속하면서 더 이상 좀 큰 빠짐 없이 좀 상승세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금리 결정과 더불어서 한 번은 뭐 흔들릴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분위기가 일단은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지금 제시해 주신 건데 외신들 반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금리 인상 하루 앞두고 오늘 간밤에 시장 반응 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예, 일단 블룸버그 따르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어제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금리 인상을 하루 앞두고 있어서 뭐 유가 시장이라든가 신용 시장, 이 정급 본드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의 반영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증시 반등을 성공을 했다. WTI가 이제 전일 이제 3.2% 양일간 한 6%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고 네. 어제도 이제 소개드린 바 있는 하이힐드 코퍼레이트 본드 ETF 같은 경우도 6년 최저치에서 레벨을 좀 벗어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제는 사실 이거는 최저치를 찍고 어제 다시 그러니까 간밤에 반등을 시작을 한 거고요. 네. 뭐 유가에 이어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의 이제 정급 본드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우리가 느끼는 그 위험도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미 충분히 좀 자금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싸 보이고 돈도 안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다시 뭐 밀물 썰물처럼 다시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비교적 이제 금리 인상 편안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할 76% 블룸버그 서베이에 의하면 그렇고요. CME 서베이에 의하면 83%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금리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NN 머니에서는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네. 그 연준은 10년 만에 2006년 이후에 첫 금리 인상에 지금 나서는 것이다. 그때 당시 실업률이 4.4%였고, 뭐 주택시장의 버블이 뭐 폭발하기 직전이었었는데, 그때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해서, 최근 뭐 제로금리까지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경제의 견고함을 좀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 실업률이 5%로 내려온 것은 상당히 좀 미국 경제가 단단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네. 연준의 금리 상승은 그 인상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이제 경제에 대한 확신도 있기는 합니다만 경제의 회복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그 금리를 조달해서 쓰는 사람과 이 돈을 이제 어디다가 묻혀놓고 사는 사람들의 이제 네.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돈을 빌려서 차를 사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인이 이제 돈을 빌려서 이제 사업을 한다거나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게 되면서 금리 인상기를 겪고 나면 기업들이 조달 금리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영업이익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결국엔 다시 경기 하강으로 돌아가게 되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예금이 이제 늘어날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예금적인 어떤 비현금적인 자산들은 어느 정도 좀 감소세가 좀 예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금리 속도가 이제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위험성은 좀 어느 정도 좀 그동안 많이 좀 시장에 위협을 줬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자금이 유출이 됐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빠져나갈 만큼 빠져나갔고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이후는 어느 정도 좀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좀 그러면은 이제 다시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낙폭을 왔던 그런 어떤 자산 가치들이 좀 제자리 찾아갈까요?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그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금리를 올리고 나서 진짜 얼마 되지 않아서 금리를 다시 또 올릴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자산에다가 또 포트폴리오를 다시 자산 배분을 이전에 했던 대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금리가 서서히 올라간다라는 측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EM 자산이라든가 이런 위험 선호도가 높은 자산들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더 준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의미를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너무 빠졌던 EM 자산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의 자산이라든가 뭐 WTI라든가 뭐 하이힐드 본 ETF라든가 뭐 아시아 전체 모든 자산들이 너무 빠졌던 부분들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반작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좀 보여질 것이라 좀 보여지고요. 금리를 오히려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좀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하게 되느냐 이런 컨센서스가 모아지게 되면서 EM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의 포션 자체가 결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제가 내일 뭐 다 체크를 해드리고 수요일간 이제 나눠서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내 시장은 견조하게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네. 자산 가격 일단은 좀 바닥을 찍고 그동안 많이 밀렸던 자산 가격들이 어느 정도 변곡점을 형성하고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흐름의 전제는 금리를 또 올리고 내년까지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점진적일 것이라는 시나리오 전제 하에 이뤄지는 전략들일 텐데요.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한 번 더 수정을 해드리니까요. 관련 전략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구글의 생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글의 CEO 피차이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구글이 뭐 지금 IT 회사들 가운데는 이제 가장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또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의 로드맵을 좀 읽어보는 것도 우리가 좀 어떤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전 세계 모든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 핸드폰이 이게 구글 폰이에요. 예, 구글 넥서스입니다. 예. 구글 넥서스인데요. 굉장히 안드로이드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강화되어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네. 직장까지의 거리 그러면서 몇 시간이 걸린데 이걸 항상 체크를 해주고 네. 전에 주차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저는 GPS를 단 한 번도 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글은 제가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가 이제 이제 CEO가 방한을 했는데, 네. 이제 피차이라는 인도 사람이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뭐 대단한 이슈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산업이라든가 우리 국내 산업의 국내가 좀 이제 유망 산업 그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무인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비전에 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좀 판단이 들어서요.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분이 이제 인도에 이제 뭐 미국에 MIT가 있다면 인도에 IIT가 있는데 여기 출신이 43세인데요. 크롬을 개발을 했고 유튜브 인수를 주도를 했고요. 안드로이드 이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시키면서 구글의 CEO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뼈아픈 뭐 이런 과거들도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셨던 크롬과 유튜브 그리고 안드로이드 사업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또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래서 또 행보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차라던가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더 발빠른 선두주자가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발표한 적이 많았었죠.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좀 어떻게 이 의도를 읽어야 될지 외신들 반응 좀 알려주시죠. 일단 이제 코리안 헤럴드에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구글은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중,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바꿔나간다는 책임감 속에 살고 있다. 좀 우리나라 기업인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멘트일까요?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뭐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이 세상을 책임지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로 꼽은 것이 자율주행차다.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교통사고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AI 뭐 이제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우리 실생활에 빠르게 좀 침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율주행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사물 인터넷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모든 온라인 상태의 환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AI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약간 확장시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만큼 세계에서 최고로 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의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구글과 애플에 대한 어떤 이 흐름들을 읽었을 때 우리가 좀 어떤 쪽에 이제 앞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좀 투자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 뭐 완성차 업체 안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차라는 것을 뭐 이제 운전하는 것을 이제 서포트하기 위한 뭐 ADAS라는 뭐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하고 있는 뭐 만도 같은 회사도 이런 걸 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이런 소프트웨어 주도 업체인 구글이 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2018년도에 이제 상용화를 앞두려고 한다는 이런 의지 자체가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구글이 이 폰을 만들었을 때 이게 LG가 만들었거든요. LG 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글 폰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성에다가도 이제 안드로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언제든지 삼성과 LG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뭐 요구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충분히 다시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LG와 삼성 중심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밸류체인 자체에다가 내년에 가장 핫한 산업이 될 거라고 저는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기관들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다못해 뉴스라도 좀 검색을 하셔서 뉴스 한 100개 정도만 보셔도 조금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장 이제 사망률이 높은 집계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운전 이 자동차 사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율주행차가 이 같은 흐름, 이 같은 구조적인 부분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 가장 기대되는 산업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관련 밸류체인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서 이 뉴스플로우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송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